튀기게 되면 바삭바삭해져요. 그러면서 마늘 특유의 그 독한 맛도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마늘 요렇게 네, 바삭하게 튀겨주는데 너무 노랗게 튀기지 말고 마늘 역시 바삭거리면서도 이렇게 요 정도 색깔보다는 조금 진하게 나오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튀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잘 튀겨지는 요령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늘까지 튀긴 거를 네, 옆에 멸치 옆에다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담아서 네, 아이고 요 하나가 안 떨어지네요. 네, 자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자리를 옮겨 가지고요 제가 한번 연두부를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요리는요 손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전체 요리로 내놓으셔도 좋아요. 전체 요리를 아주 부드러운 연두부를 내놔서 먼저 이렇게 위를 달랜 다음에 요리를 드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완성 그릇에다가 제가 연두부를 이렇게 옮겨 담아 보도록 하는데요. 이 연두부는 통에서 꺼내 가지고 뭐 삶거나 안 하셔도 좋고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두부는 야들야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고서에 보더라도 18살 처녀의 손처럼 부드러운 연두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마다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부를 짤 때 비단 보재기에다 짜면은 비단 두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막두부라 그래서 막 두부를 갖다가 새끼줄 같은 데에다 묶어서 갖고 다니는 건 막두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부를 쓸 때 두부를 눌리면은 그러니까 누른 두부가 되고 그래서 두부의 종류가 수십 종이 있는데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3문화권이라 그래서 이렇게 음식 문화가 굉장히 왕래가 잦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부를 내놓으셔도 한국 사람 입에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연두부 한 거를 이렇게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잘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이제 요 재료들을 올리면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처음에 올리는 게 뭐냐면 간장을 먼저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 가른 거를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무는 갖다가 강판에 전부 가른 거예요. 강판에 갈아가지고 수분을 짜지 않고 그대로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무는 이건 갈아 놔뒀다가 뭐 몇 시간이 지나서 쓰면 씁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 같은 거는 갈아서 금방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 가른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무 가른 거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 간장이거든요. 자, 간장을 여기에다 이렇게 간이 될 정도로 한 4큰술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근데 이때 이렇게 간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도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 올려놔 주시고요. 위에다 올리는 게 뭐냐면 멸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잔 멸치 튀긴 거를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리는 게 뭐냐면 마늘 있죠? 마늘 튀긴 것도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는 무엇을 올리느냐면 왜 갓소부시라는 거, 가다랑이 포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은 어떤 그 파란 색깔이 들어가지 않아서 뭐 산뜻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연두부를 입에다 넣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일본 요리의 세계에 이렇게 푹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요리, 바지락 된장국. 바지락 500g, 일본 된장 4큰술, 대파 30g, 다시마 가다랭이 국물에 들어갈 가다랭이 포 10g, 다시마 10cm, 물 6컵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들 국은요. 일본 가정에서 된장국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국을 봄철에 맞게끔 제가 만들 건데요. 어떤 걸 집어넣고 만드느냐면 바지락을 집어넣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요. 요새는 조개를 가지고서 음식을 해놓으면 그 조개의 쫄깃쫄깃한 맛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입을 갖다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요. 그 조개 중에서도 바지락 갖고 하게 되면 맛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바지락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지금 칼도마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를 바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바지락을 갖다가 집에서 해감을 시킬 때 소금 물에 담궈 놓고 식히면은 안 돼요. 이 바지락은 민물하고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해감을 시킬 때는 그냥 맹물에다 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맹물에다 해감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다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죽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바지락은 어떤 조개든지, 모시조개든지 바지락이든지 해감을 시킨 다음에는 빨리 먹어야만 그 맛이 살아있죠. 해감을 시켜놓은 거를 난 뭐 내일 먹지 하다가 2, 3일이 지났을 때는 바지락이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지락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이걸 또 식혀야 되느냐면요. 바지락을 이렇게 다 껍질 있는 걸 이렇게 꺼낸 다음에 소금을 집어넣고 막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껍질 속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다 떨어지고 깨끗하게 씻긴다는 얘기거든요. 왜 요새 사람들이 웰빙이니 슬로우 푸드니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런 건 너무 들어서 익히 아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 그런 걸 적용시켜서 하는 거는 정보가 조금 모자라서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지락은 이렇게 해놓고요. 바지락에 들어가는 파는 제가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파를 썰으실 때는요. 대파를 갖다가 이렇게 얄팍하게 어슷 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길게도 썰지 말고 너무 동글동글하게도 썰지 말고요. 약간 사선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어슷어슷 써는데요. 얄팍하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국을 먹었을 때 국이 고급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를 썰어 넣을 땐 절대로 굵지 않게 썬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끓일 준비는 오늘은 2가지만 넣고 끓일 건데요. 너무 심심하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마물, 가다랭이 울쿠는 물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리를 옮겨서 냄비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때 다시마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시마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 다시마를 갖다가 집에서는 한 3시간 정도 울큰 다음에 이 물에다서 이렇게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이걸 건지셔도 되고요. 지금 저같이 물이 끓어서 넣었으면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불을 꺼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마 물이 이렇게 이제 끓어올라왔다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불을 끄시고요. 넣는 게 뭐냐면 여기다 가다랑이 포를 넣어주는 거예요. 불을 끄고 가다랑이 포를 집어넣고요. 5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 가다랑이 포의 맛이 다 울거졌으면 싹 고운 채를 싹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건져 놓은 국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냄비에 다시마하고 가다랑이 포에서 울꺼낸 물이 갈색이 도는 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은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요. 필요하실 때 꺼내서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끓어오르면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요. 바지락을 제가 맹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감을 시켜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 거를 손에 들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다 물이 끓는 데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와, 조개가 들어가니까 그냥 푹 끓어올라오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지락이 이렇게 이제 입을 벌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을 끓이지만요. 바지락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국을 먹으면서 바지락을 건져서 그 알맹이를 파먹는 맛도 상당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바지락이 끓어서 입을 벌릴 때까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다 된장을 풀어야 되거든요.